안녕하세요. 수학을 강의하는 이민아입니다. 자, 로고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마 앞 시간에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 로고 중에는 사실 상용 로고라는 것과 자연 로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로고 중에서도 저희가 상용 로고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이 상용 로고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 상용 로고를 통해서 큰 수를 어림잡아 보는 과정을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용 로고가 왜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이 로고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상용 로고와 자연 로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십진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밑수가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밑수가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강의가 시작되면 바로 설명을 할 테지만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혹시 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이번 수업 시간을 들으면서 너무 부담을 느낄까 봐 제가 미리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상용 로그든 자연 로그든 혹시 자연 로그를 처음 들은 학생들도 이번 시간에 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자연 로그구나 라고 알게 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수업을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밑수가 10인 상용 로그, 그리고 밑수가 2인 자연 로그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잘 하실 수 있죠? 자,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지수 로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그에서 우리 자연 로그와 상용 로그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기억합니까? 앞 시간에 바로 얘기했는데, 자, 한 번만 더 적어보고 갈게요. 자, 밑수가 이렇게 10인 로그를요, 10을 생략하고 우리가 로그 x라고 적고 이거를 상용 로그라고 한다고 했고, 밑수가 여기 나오는 2인 로그를요, 자연 로그라고 해서 ln이라고 적고 x라고 적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예를 보자면은 ln의 2는 뭐가 되겠습니까? 밑수하고 진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친구는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적어 볼게요. 로그 2의 2인데요. 얘는 뭐지? 라고 한다면 2를 1제곱 해준 것이 2이기 때문에 여기 오는 숫자는 1이어야 한다라고 보면 되죠. 보통 밑수하고 진수가 똑같은 수일 때는 여러분들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로그가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진도 얘기하고 소리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 식들을 한번 활용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지진의 규모를 얘기할 때 리터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리터 규모는 1935년 찰스 리히터입니다. 리히터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자, 지진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진 생각만 해도 뭔가 이렇게 파장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기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지진의 크기를 우리가 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쓴다고 한다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아요. 해서 이 수치를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지는데요. 각 단위는 10배 차이 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진의 규모가 4인 것과 지진의 규모가 7인 것은 그 차이는 3밖에 나지 않지만 그 강도로 봤을 때는 숫자 3이 아니라 10의 거듭제곱, 즉 10이 3번 곱해진 형태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적혀 있는 수식을 봐주면요. 로그 10이라는 미수가 10인 상용 로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M에 우리가 L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리터 규모를 얘기하고 A는 이제 지진의 최대 진폭, 그리고 T는 관측 시간을 이야기하며 C는 보정상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정상수라는 거는 어떤 그 땅의 상태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보정을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대 친구들이라면 이런 수식들 너무 자주 볼걸? 수식들을 되게 자주 볼 텐데 수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찾으면 되냐면 주인공을 찾아야죠. 자, 주인공을 찾는다는 얘기는 변하는 변수가 뭔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자, 우리 이 식에서 봤을 때는 지진의 최대 진폭도 필요하고요. 관측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르는 진폭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로그 값을 취해서 이제 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지진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진의 규모가 8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난 수준입니다. 막 건물이 붕괴하고 막 이렇게. 근데 예전에 포항이나 경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강도가 3. 얼마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3이라는 지진과 거의 재난 수준인 8이라는 것은 크기가 5밖에 차이 안 나는데 큰일 나죠. 5의 차이가 아니고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하나의 단위가 10배 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지진의 규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미수가 지금 10이라는 녀석을 쓴다 했는데 진수라고 하는 얘를 진수라고 얘기를 하죠. 진수가 10일 때는 로그 10의 10은 1입니다. 그러면 로그 10에 여기 나오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10을 제곱해 준 것이 100이 되니까 2가 되죠. 그 다음에 로그 10에 여기는 1000인데 1000을 제가 10의 세제곱으로 적으면 이건 3이 됩니다. 여기 있는 로그 값은 불과 1만큼 커진 거지만은 여기 있는 진수를 살펴봤을 때는 이것이 10배 커진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진의 강도의 경우에는 그 숫자의 진짜 숫자는 진수에 존재하는 그 수입니다.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로그를 붙여서 숫자를 좀 더 작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적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소리를 한번 볼게요. 소리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작은 숫자라서 데시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리의 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바로 이 데시벨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소리의 크기는 로그로 표현이 되는데 앞서서 앞 시간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소리가 마치 2배로 커진 것 같지만은 그게 2배가 아니고 엄청나게 커져야지만이 우리 귀로 들었을 때는 2배로 커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데시벨의 소리는 10데시벨보다요 10배 강합니다. 그죠?
10배 강하다고 보면 돼요. 사실 숫자로는 2배 커진 거지만 우리가 이게 2배로 커진 것 같지만은 소리의 실제 수치를 봤을 때는 10배로 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30데시벨의 소리와 10데시벨의 소리는 100배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지진처럼 여기 나오는 소리의 데시벨도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어주는데요. 보면은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앞에다 곱해 놓은 이유는 그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10배로 불려서 이제 수치를 만든 거예요. 자, 로그 10에 여기 나오는 P0분의 P라고 되어 있는데 P0는 이제 기준 압력이고 소리의 압력을 P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소리의 크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별의 밝기 등급입니다. 별이 얼마나 밝은가? 아마 여러분들 별의 밝기는 지구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시험 쳐봤을 것 같은데, 자, 별의 밝기 등급은 별이 얼마나 밝은지 이렇게 측정을 하는 척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수치는 로그에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밝기 등급의 1 차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약 2.5배 차이 나는 거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밝기 등급이 5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는 밝기가 약 100배 차이 난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1 차이 날 때 2.5배니까 5 차이 나면은 곱하기 5를 한 100배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등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상용 로그가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별의 밝기에도 로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큰 수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M이라는 것을요, 별의 밝기 등급이라고 하고 F를 별의 빛의 흐름, 그 다음에 F0는 기준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식들을 쭉 살펴보면요. 뭔가 기준값이 있고 그 다음에 변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값에 대한 이 변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크기를 측정하고 척도를 정하는 거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산성과 알칼리성을 측정하는 pH 척도입니다. 얘가 산성 알칼리. 여러분들이 산성 알칼리라 하면 리트머스 종이를 생각을 할 텐데 여기 나오는 이 수치를 알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로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로그는 밑수가 10인 로그고요. 여기 나오는 것이 pH 값이 예를 들어서 1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수소이온 농도가 10배 차이 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pH가 3인 용액은요. pH가 5인 용액보다요. 숫자는 2가 커졌지만은 100배 더 산성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앞서 나왔던 식보다는 조금 간단해 보입니다. 그죠? 10인 거에 우리 pH, 수소이온 농도를 적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앞에 있는 식보다는 간단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상용 로그를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상용 로그가 자연 로그보다는 늦게 등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등장한 상용 로그는 우리 일상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로그의 성질을 외운다기보다는 로그가 이렇게 사용되고 왜 이런 성질이 필요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비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자, 무언가를 측량을 한다,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분모에는 기준량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뭐가 오냐면 변화량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조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기준을 뭐를 둘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행복감을 조사하고 싶다. 행복이 어떤가? 지금 나의 행복 정도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준이 되는 행복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을 수치로 잡아줬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웃는지 그래서 기준이 되는 행복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기준 행복량에 대해서 현재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을 해준다면은 기준이 되는 것보다 여기 있는 현재의 행복이 크다면 1보다 큰 수가 나올 거고 이것이 작다면 1보다 작은 수가 나올 텐데 이것을 가지고 행복의 정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준량과 비교량이 나올 때 우리가 분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 사용할 때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너무 편리한 것이 뭐냐면은 정비례라는 말과 반비례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것이 x와 y가 정비례다, x와 y가 반비례다라고 할 때 정비례의 경우에는 y는 ax라고 적어주고요. 반비례라고 할 때는 x분의 a라고 적어줍니다. 가끔 학생들이 반비례라고 하면 앞에 개수가 음수인 경우가 반비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분자, 분모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비례, 반비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일 때, 반비례일 때 상용 로그 값을 같이 붙여서 계산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비례의 경우에, 반비례의 경우에 예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것 중에 속도와 우리 거리와의 관계가 있는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이렇게 적혀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적습니다. 거속시라고 외웠을 텐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라고 한다면 자, 볼게요. 속력과 여기 있는 시간은요. 반비례 관계에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것과 이거는 분모에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분자에 있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리와 그리고 속력의 경우에는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라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거리와 여기 있는 시간의 경우도 뭐가 되냐면 정비례 관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가끔 수식에서 정비례다, 반비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식으로 보여주면 참 좋은데 식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 설명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 정비례, 반비례 되어 있는 거를 10의 거듭제곱으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을 때 이거를 다시 작은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밑수가 10인 상용 로그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겠다. 근데 제 거는 이게 10의 거듭제곱 형태가 아니고 2의 거듭제곱 형태예요. 이거는 어떠냐면 컴퓨터를 주로 다루는 전산 쪽에 우리가 숫자를 다루는 친구들은 이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나 전산 쪽에 있는 로그가 등장할 때는 밑수가 10인 것보다는 밑수가 2인 로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상용 로그, 상용 로그를 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하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상용 로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큰 수의 변화량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작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상용 로그다. 그래서
로그가 어렵다는 오해를 여러분들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자들이 자신의 일생을 걸고 로그 계산을 했어요. 네이피어 20년 걸렸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두고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이분들의 공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로그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수가 많이 필요한 뭐 공학자라든지 천문학자라든지 항해사들이 이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적었었는데 로그 2가 0.30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계산들을 미리 다 해놨다는 얘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10을 0.301배 해주면은 그게 2에 가까운 숫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로그 계산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로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그 성질들을 반드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로그는 어려운 로그를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 외워서 미분에도 쓰고 우리 문제 풀 때도 쓰세요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간단한 성질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상용 로그와 자연 로그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상용 로그는 뭘 얘기하는 거고 자연 로그는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래도 네이피어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 줘야 되겠죠. 왜 20년이나 연구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좀 해줘야지, 그치? 자, 그리고 상용 로그가 지진의 규모라든지 소리 데시벨이라든지 별의 밝기 등급이라든지 산성도 이거를 계산하는데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사실 이 로그라는 것이요. 인간의 계산을 도와준 5가지 발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계산을 도와준 5가지의 발견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아마 지금 계산기 얘기하고 있지. 그죠? 계산기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계산기는 컴퓨터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쓰는 이 아라비아 숫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집트 숫자 같은 경우에 막 사람도 나오고 손가락도 나오고 꽃도 나오는데 이러면 수학 공부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죠.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0.1, 0.2, 0.3에 해당하는 소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 컴퓨터가 있기 전에 계산기가 있기 전에는 주산을 이용했었죠. 그리고 주산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계산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그리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로그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계산을 도와준 5가지 발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로그라는 이야기죠. 자, 어떻게 지수 로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겼나 모르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이번 주차에는 초월함수에 해당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중에서도 함수라기보다는 지수와 로그에 대한 성질과 얘네들이 왜 등장을 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지금 정리 잘하고 있습니까? 정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 우리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로그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사랑은 이만큼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이가 아니고요. 밑수가 1억이 되는 밑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2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수의 거듭 제곱에 되는 거니까 2라는 숫자가 아주 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로그를 마무리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했다, 그죠? 본인에게 토닥토닥 수고했다고. 자, 오늘도 수학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